오늘은 양돈 농가라면 누구나 걱정할 만한 주제인 바이러스와 사료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과연 바이러스가 사료를 타고 우리 농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? 만약 그렇다면 어떤 원료가 더 위험하고 사료 첨가제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? 2013년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유행한 PED 바이러스. 그 바이러스의 사료를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 논문 3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. 첫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캐나다에서 PED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의 역학조사 결과입니다. 당시 연구진은 감염된 여러 농장을 조사하던 중 아주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. 바로 해당 농장들이 같은 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죠. 그 중에서도 특히 의심을 받은 원료는 분무건조 돼지열장, 즉 SDPP였습니다. 실제로 자돈에게 이 원료를 직접 급여하는 실험을 했더니 감염이 발생했습니다. 비록 이 원료가 혼합된 완성된 사료 자체에서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웠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. 사료가 PED의 전파 원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특히 혈장 단백질 원료는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. 두 번째 논문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. 바로 바이러스가 어떤 원료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에 대한 연구인데요.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. 옥수수 같은 곡물 원료에서는 바이러스가 금방 사라졌지만 대두박에서는 무려 180일까지 생존이 가능했습니다. 완성된 사료에서도 약 45일간 버텼고 일부 아미노산이나 부산물 원료에서도 끈질긴 생존력을 보였습니다.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큽니다. 원료의 종류에 따라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. 특히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들이 바이러스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패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. 마지막 세 번째 연구는 벤조산이나 에센셜 오일 같은 사료 첨가제가 PED를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. 실험 결과 완성 사료에서는 바이러스가 하루 만에 감염성을 거의 잃었지만 앞서 언급한 SDPP 같은 고위험 원료에서는 여전히 감염성이 유지되었습니다. 첨가제를 넣었을 때 PCR 검사 수치는 좋아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. 즉,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거나 수치가 좋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. 첨가제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. 오늘 살펴본 3편의 연구를 종합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. 사료는 분명한 PED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대두박이나 혈장 같은 단백질 원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또한 첨가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. 결국 기억해야 할 핵심은 고위험 원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사료빈, 운송 차량에 대한 기본 차량 방역입니다.